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34,800, 당장 돌파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것만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식 구간 취하는데, 핑계거리는 이제 전쟁 관련 이슈라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그리고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이제 전쟁 범죄 국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정위에서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푸틴을 법정에 올리는 게 쉬울까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군사 명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모든 명령을 내린다고 이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시작된 명령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푸틴이 시작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이제 해당 관련 법조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리스크가 생겼고, 미국 연준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차대표 축소,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사인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FOMC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매파적인 시그널이다. 이번에만 0.25% 25bp를 인상했을 뿐 다음번에는 50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5월에 대차대표 축소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논의를 하는 거냐 진행하는 거냐인데, 일단 논의라고는 얘기했는데 5월에 바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앞당긴 것이죠. 이게 전쟁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파적인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영을 안 했다. 추후에 반영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1.29% 밀려도 지난주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하면 이제 일부 쉬어가는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지수권에서 그냥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이번 주 내내 이 지수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크게 밀린 건 아니죠. 1%대면. 그냥 34,8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했고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정도. 만약에 먼저 전쟁 종료되기 전에, 휴전되기 전에, 휴전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쟁이 종료되면 휴전이 되던 종전이 되던 하면은 아예 날아가서 정고점을 넘어가겠다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돌파보다는 돌파 시도 정도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14,000을 돌파 시도는 하고 있지만 돌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또 크게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파한 것도 아니고 밀린 것도 아니고 돌파 시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14,000포인트를 바로 지금 구간에서 회복해준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전쟁 우려감이 해소되면은 최소한 15,800까지는 간다라는 거고, 돌파해서 16,000 이상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14,000을 넘어갈 경우에는요. 14,000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이 구간을 회복하기엔 아직 좀 부담을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비우호적 국가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결제를 루블화로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EU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이 국가들을 비우호적 국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만 허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가가 120달러를 다시 넘나들면서 115달러 위쪽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나 식량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량 관련주는 죽지 않았다. 에너지 관련주는 이번에 올라올 텐데 올라오면 정리 구간으로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래도 개장 초에는 좀 약세 구간으로 해서 1%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오후장까지 이렇게 쓱 말아 올리면서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도 않는 변동성을 굉장히 축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주
뚜렷한 수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 영향력으로 이제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시면은 요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1조 원을 매수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장중에는 이제 4,800원 매도였죠. 마감에 이렇게 들어온 건 블록딜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도 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 선물, 옵션 다 하방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지수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포지션 자체는 약세 포지션을 오늘은 좀 취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보시면은 살짝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번 주는 좀 횡보하는 구간 정도로,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가 이제 좀 반등의 구간이었고, 이번 주는 지난주 반등에 대해서 살포시 쉬어가는 구간. 변동성이 워낙 작으니까 미국처럼 이제 장대 항목 4개나 이렇게 세워주면서 올라왔으면은 우리도 좀 멋지게 뭐 2950 구간이라도 도전해 봤을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아직까지 약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코스닥이죠. 오늘 마감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코스닥도 마이너스 1%대를 내려갔었는데, 마감에는 이제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우리나라 위안이 되는 건 그래도 900포인트 정도는 회복돼 있고, 이 980쪽까지는 뭐 금방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코스닥이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주고 있으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는 아직 조금 기다리시고, 이 수급이 좀 쏠리는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도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순환매 섹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전략대로 진행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 순환매를 좀 밀려있는 구간에서 쉬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놓고, 올라오면은 또 정리했다가 다시 쉬는 구간에서 매집하고, 이런 매매를 좀 반복하는 게 지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 다시 뭐 7만원 아래에서 69,800원에서 6만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아직까지 뭐 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은 맞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금 뭐 8만원 넘어서 10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된다 뭐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너일가 이제 블록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요 72,500원 구간 정도만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매매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는 굳이, 아니면은 67,500원을 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저점도 이탈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67,500원까지 내려갈 게 아니다라고 하면 7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그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주주총회에서 안건 통과돼서 좀 좋은 모습 보였다. 50만원 회복되는데, 50만원 회복될 때 이럴 때 매매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도 역시나 뭐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조금 전환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 뭐 중앙에너비스나 뭐 이런 종목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을 해서 정리 구간으로 활용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앙에너비스는 그나마 좀 강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뭐 4만 원 유지하면은 난 조금 더 보겠다, 4만 원 이탈하면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4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여기 4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4만 원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더 들고 가시는 거고,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도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8,800원 유지하면 조금 더 보유해보고, 8,8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8,800원 유지하면은 요 9,000원 중반에서 만원대에 넘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흥구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8,8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정리, 만약에 중간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9,000원 중반, 9,700~800원 정도에서 정리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이번에는 좀 정리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보다는 정리 쪽으로 간다. 이 개념이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식량 관련주들인데, 식량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식량 관련주도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10,000원을 이탈하면은 더 이상 뭐 보면 안 되는 종목이고, 10,000원 유지되면은 그때까지만 조금 더
이제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수익을 조금 더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리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식량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원수산이라던가 이런 한성기업 같은 경우 이 수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식량 관련주 말씀드릴 때 뭐 밀이나 이런 곡창지대도 말씀드렸지만 명태대란도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조시프트나 이제 CJ시푸드, 뭐 사조오양, 사조대림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수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다. 육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쪽으로, 대체 식품 쪽으로 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니커 FNG라던가, 뭐 하림, 뭐 동우팜테이블, 체리브로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 육계 관련주들도 한 차례 움직였다는 거, 대체 식품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 곡물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신송홀딩스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정리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롯데제과는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 2.81 정도로 보시면 돼요. 2.8051774인데 44인데 1대 2.81 정도로 보면 되겠죠. 반올림 하면은. 그래서 합병기일은 7월 1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롯데제과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롯데제과 롯데푸드 양사가 모두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슈 기업의 이제 이슈적인 측면으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싸이월드 이제 4월 2일 날 오픈이기 때문에 런칭이기 때문에 최근에 구글 앱스토어도 통과하고 이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오픈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NHN벅스나 지니뮤직, 뭐 다나이 같은 종목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지되지는 못했으니까 만약에 이 구간에서 2만원 넘어가는지 잘 보시고 2만원을 넘어가야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2만원 구간 잘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18,000원 구간도 이탈하면은 이제 한 차례는 좀 놓아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신규 매수를 한다면 18,000원 전후를 주거나 요 아래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구간은 2만원을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맞습니다. 2만원 안착한 다음에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속도감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뭐 이월드라던가 이런 토스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토스가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완료가 잘 되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10조 원 이상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주 이월드라던가 한국전자인증,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월드랑 오늘 한국전자인증이 좀 이슈를 받았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지분을 뭐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덜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이슈가 될 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마켓컬리, 이 컬리 같은 경우는 이달에 이제 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뭐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지금부터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 4, 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KC피드나 뭐 흥국 FNG 뭐 그동안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흥국 FNG 아니면은 우양이나 뭐 등등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슬금슬금 뭐 KC피드나 우양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움직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쪽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 원전 관련주들 말씀드리면서 순환매가 도는데 안 오른 종목들이 있다.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거다 말씀드렸던 종목 세 종목 기억나시죠? 두산중공업 사이즈 있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중공업이 오늘 22,000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두 종목 한전산업하고 한전기술이었죠.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멋지게 10%대 오르면서 이제 17,500원 저항 구간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돌파 못해도 두들긴 것만으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건드리면은 돌파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한전산업 강했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83,000원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살짝 쉬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 좋습니다. 한전기술도 이제 새 출발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기존에는 뭐 원전 관련주 대장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맥을 못 추고 있다가 다시 한번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기 정부에서 원전을 늘린다, 그리고 체코, 뭐 그리고 뭐 유럽,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당분간은 꾸준히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니겠느냐.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조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꾸준히 봐도 된다. 순환매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뭐 일성건설을 비롯해서 뭐 이화금융이라든가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뭐 범양건영 이런 쪽들이 있죠. 이쪽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대형 건설사랑 이제 건자재 쪽을 타픽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중소형 건설사도 충분히 수혜 받는다라고 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원전 관련주랑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고, 그럼 다음은 뭐냐? 이번 주에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주 중반에 늘어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조금 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휴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놓으면은 이제 매직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엔터 콘텐츠 종목 같은 경우도 쉬는 구간에서 좀씩 서서히 이제 모아놓는 구간으로 가면 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나서 엔터 콘텐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저희 채널 한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